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주식시장 주변의 돈 흐름도 전반적으로 쭉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 하고 정리를 잘 하고 난 다음에 또 내년에 또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 시장은 초반에는 뭐 좀 괜찮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고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그런 출발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월달, 3월달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고 또 이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참 절망을 했었죠. 갑자기 이렇게 1450포인트까지 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다 아닙니까?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 주식시장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절망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자 미국 연준이나 또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또 그리고 각국 정부도 발빠르게 나서서 돈을 무제한으로 푸는 바람에 그 풀린 돈으로 인해서 시장은 이렇게 점점 회복을 해 가지고 급기야 사상 최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을 딱 마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머지않아서 3000포인트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코스피하고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좋았다가 2, 3월 달에 좋지 않았다가 돈이 많이 풀려서 상승하다가 사상 최대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머지않아서 1000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으로 돈이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자, 그럼 우리 돈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전반적으로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돈의 결제되는 돈의 한 90%는 미국 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뭐 무역 거래에서는 달러가 한 60% 정도 사용이 된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뭐 전 세계에서 표시되는 돈의 한 90%가 달러라 한다면 뭐 전 세계 돈 이퀄 달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축 통화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전 세계에서 한 90% 돈이 달러이기 때문에 그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울고 웃고 이렇게 됩니다. 또 그리고 전 세계의 달러가 어느 방향으로 틀어서 어느 국가에 들어간다건 하게 되면은 또 그쪽에 뭐 국가의 주식시장 아니면 부동산 시장 경제가 크게 호황이 일어나고 또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면 갑자기 좋다가 망하는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일단 그 달러의 원천인 저 미국 연준 자산을 보면은 요 노란색으로 된 게 올해 돈 늘어난 겁니다.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우리 돈으로 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자, 이 100만 달러인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하면은 지금 연준에서 올해 푼 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13조 정도를 풀었습니다. 현재까지 풀었다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풀릴 수가 있습니다. 3,513조 연준에서 풀었고 또 그리고 연준에서 돈을 푼다고 해서 그 돈이 곧바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돈은 연준에서 만들지만 모든 돈을 연준에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은행 대출을 통해서 또 많이 생산이 되죠. 지금 M2 통화, 미국 달러 M2 통화를 보면은 이런 노란색이 시장에서 실제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돈입니다. 이게 3,367조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비교한 돈하고 연준에서 한 3,513조 자산을 늘렸는데 시중에는 3,367조가 있단 말은 연준에서 푸는 돈만큼 수많은 돈들이 파산을 통해서 사라지는 돈들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연준에서 계속 그걸 공급해서 채워 나갑니다만은 연준에서 푼 돈보다 시중에 지금 돈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통화 유통 속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전 세계에서 달러가 3,500조, 뭐 3,300조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만들어진 달러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이동을 하겠죠.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요 인덱스에서 이게 전 세계 뭐 이거는 통화를 갖다가 비교를 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해석을 할 땐 굉장히 쉬워요. 이 화살표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면 달러가 전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나와서 아니면 전 세계 각지에서 달러가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은 달러가 사라지고 있다. 전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렇게 풀린 돈들이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환 시장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 외환 시장 역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서 즉 이렇게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보면은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자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잖아요. 한국에서 달러가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각국으로 달러가 흘러 들어갑니다만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빠지는 국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보통 신흥국에서 그런 일이 많이 겪는데 우리나라도 겪었죠. 1997년도 외환위기 많이 겪었는데 아마 앞으로 이렇게 전 세계 환율을 좀 잘 보면서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국가들이 있다면 그 국가는 위기가 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흘러 들어온 돈은 나가게 마련인데 이 나갈 때 많은 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달러가 저렇게 나간단 말은 돈이 사라진다는 거고 미국에서 돈을 끌어당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유일하게 버티는 돈은 달러입니다. 오히려 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는 아직도 안전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달러가 만들어졌고 달러는 전 세계로 향해서 흩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돈은 어떻게 됐나 좀 살펴보면은 이거는 금융감독원에서 정리를 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11월 달까지 딱 보면 지금 요거는 주식 시장입니다. 주식. 그리고 요거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온 돈이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한 93조 정도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한 21조 정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있었어요. 요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93조 매수했다는 것은 올해 상장된 회사들도 상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상장될 때 바로 매수한 돈도 있어서 실제 우리가 수급을 통해서 집계한 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어쨌든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네 주식 얼마 들고 있노 보고해라 라고 해서 보고받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돈이 흘러 들어왔고 그 중에서 93조가 주식 시장으로 그리고 21조는 채권 시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달러 쭉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나라 돈도 좀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돈이, 물론 한국은행에서 발행이 되었고, 미국하고 유통 속도도 다를 뿐더러 통화 성수도 다릅니다. 여튼 우리 시장에 만들어진 돈을 보면은, 올해 224조가, 만들어져서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현재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3,152조가 지금 현금 상태로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24조가 올해 만들어진 돈이다 이 말입니다. 224조가 만들어졌어요. 224조. 자, 외국에서 돈을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서 한국 돈으로 바꿔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 224조는 그냥 한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대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풀어서 여러 가지 장려 정책을 통해서 아니면 정부가 직접 부채를 내거내서 저렇게나 돈이 많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만큼 경제 성장을 했느냐? 여러분들 한국은에서 만들어지는 그 자료들 쭉 보면은 올해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좋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냥 돈이 빵 늘어났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빵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우리 주식 시장에서 돈이 얼마나 늘어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1월 달에 우리 정시 시가총액이 1427조였습니다. 그런데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1779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353조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353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들 총주식수가 좀 줄어들었죠. 요거는 좀 다릅니다. 앞서 본 거는 금융감독원에서 한 거고, 요것도 물론 그건데, 금융감독원에서 비상장 주식 뭐 이런 것들 보유를 했기 때문에 실제 거래된 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353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죠.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투자 심리도 돈으로 환산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서 올해 순매매 금액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한 43조, 44조 정도 순매수를 했고 돈을 엄청 들고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결과를 보면 25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앞서 금융감독원에서 보여준 자료에 의하면 93조 매수했다 그랬죠. 이거 외에 비상장 회사도 매수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 거래가 되지 않았지만 상장될 때 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튼 이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은 353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샀기 때문에 이거 43조 정도, 한 50조 정도 뺀다 하더라도 약 한 300조 정도 되는 돈이 있죠. 저게 그냥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돈 가치가 하락하니까 자산이라도 사야 돼.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300조 정도 되는 돈이 그냥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품입니다. 그냥 형체 없이, 실체 없이 만들어진 돈이라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거품이 빠진다 생각해 보세요. 거품이 싹 빠진다 생각해 보세요. 300조는 뭐 금방 쑥 빠져야 되겠죠. 원래 없는 돈인데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한번 잘못 사면은 350조에서 300이면은 그거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 꺼질 때 어떤 거는 뭐 정말로 10분의 1로도 막 팍팍 빠집니다. 그리고 한 반 정도 조정되는 것도 50% 빠지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식시장에서 만들어진 이 돈들이 전부 다 실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주식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돈은 투자 심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고, 사람의 심리는 마음은 어떤 때는 지 마음을 지가 몰라요. 자기가 자기 마음도 모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불과 조금 전까지는 기분이 좋았다가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이 마음이 180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사람 마음이에요. 회딱회딱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언제든지 꺼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폭발할 수도 있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투자 심리, 그 주식시장에서 흐르는 돈의 움직임을 착 살펴보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저 사람들의 심리를 봐야 됩니다. 심리.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아니면 세력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제학과 이를 공부한 것보다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게 투자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시장에서 돈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이제 여기까지 좀 봤고,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 내부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주식시장 내부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올해 세력들이 뭐 다 팔아붙어요. 개인들이 오늘 올해는 다 사서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다 샀습니다. 요거는 1년을 놓고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죠. 최근 일주를 보면은 이렇게 세력들이 이렇게 코스닥, 전기가스, 의약품 이런 최근에는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업종별로 좀 상이하죠. 최근 한 달로 보면은 이런 업종들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어요. 업종별로. 또 그리고 뭐 최근 1분기를 보면 이런 업종 매수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각자의 업종에 들어가면은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의 함정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 이렇게 전체적인 돈을 보면은 뭐 대형주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고, 뭐 전기전자, 그중에서 전기전자 업종 가장 많이 매수했고, 다음으로 뭐 금융업, 서비스업, 운송장비, 뭐 유통업, 화학, 전기가스업 이런 식으로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면은 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세력들은
삼성전기, LG전자, 삼성 SDI 이런 쪽으로 많이 매수했어요. 우리는 요거 봐야 돼요. 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종목 분석하는 게 아니라 대충 흐름이 이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는 금융업 같은 경우는 최근 1년으로 보면 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력들이 매수한 게 없어요. 그런데 금융업을 뭐 최근 한 달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 금융업 쪽으로 세력들이 SK, LS, 롯데지주 뭐 이런 걸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걸 평균 전체 흐름이 그렇다는 거지. 이걸 뭐 종목을 저거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절대 보면 안 돼요. 자, 서비스업으로 보면은 지금 네이버, 카카오, 삼성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운송 장비 쪽 현대차 이런 거 다 매수를 했고, 유통업은 뭐 똑같습니다. 호텔신라, 신세계 리테일, 뭐 GS 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은 뭐 SK 이노베이션, S-오일,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 개인들이 매수했고, 뭐 최근 1년 동안 뭐 외국인들은 뭐 LG 하우시스, 뭐 한국 타이어, 뭐 금호 타이어 이런 거, 아모레 퍼시픽 이런 거 매수했습니다. 전기가스 업은 한국전력 개인들이 엄청 매수했고, 통신업은 3사 다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그리고 건설업에서는 뭐 대림산업, 현대산업 이런 거 개인들이 매수해서 하여튼 뭐 대충 이쪽으로 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들이 뭐 돈을 계속 벌라 그러면은 이거 들고 있으면 돼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주식시장의 주식은 이 사는 쪽, 파는 쪽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주식은 절대 없습니다. 상대편의 주식을 뭐 가져오든지 주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이 지금 많이 들고 있죠. 그럼 세력들이 주식시장으로 끌어올리려 그러면 이 개인들의 주식을 사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래 뭐 먼저 또 넘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가능하면은 이래 좀 더 오래 들고 있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 하면 가능하면 좀 늦게 파는 게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조치가 있는데 지금 올해 2020년입니다. 현재 백신을 이미 접종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뭐 이런 거요. 뭐 앞으로 백신 접종이 늘어나겠죠.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내년은 지나봐야 돼요. 2021년이 지나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영향권에 내년에도 놓여 있다는 거고, 어쨌든 이 내년 겨울이 오기 전에 어느 국가든지 이렇게 접종을 갖다가 다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백신 접종을 다 끝나고 나면은 실제 백신이 효과가 있나 없나는 내년 겨울이 지나봐야 됩니다. 이렇게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내년 겨울이 우리가 뭐 흔히 경험했던 독감 수준으로 잘 넘어간다 그러면은 백신 효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심해도 돼요. 그때부터 이제 경제가 이제 엄청 날아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겨울에 백신을 많이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올해 지금 올해 확산되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이 골치 아픈 거 백신 효과가 한 개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1년 또 늦춰집니다. 또 다른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위기가 지속이 되는 기간 동안은 돈이 계속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돈이 계속 풀린단 말은 자산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럼 주식과 부동산은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몇 년을 참고 나면 참고를 할수록 돈을 더 번다는 얘기입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희한한 일이야. 사람은 죽어나가도 돈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번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백신이 개발 안 되는 게 나아요. 치료제도 개발 안 되고 막 돈을 계속 푸는 게 더 낫습니다. 참 그래요. 그냥 그런데 어쨌든 이 내년이 동안은 돈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내년에 효과가 있다 되면 경제가 이제 거품이 엄청 생기면서 돈을 벌고, 그럼 우리 차익 실현하시기에 좀 빨리 올 거고요. 아니면 백신의 효과가 없다 되면 이 내후년도 계속 돈 풀 거기 때문에 계속 그냥 주식은 계속 들고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뭐 최근 들어서 뭐 부채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너무 그래 급하게 해서 들을 필요는 없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자산시장은 오르겠지만 언젠간 거품이 꺼질 거기 때문에 또 내가 정리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부채는 점진적으로 줄여야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는 의미지 내일 당장 정리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뭐 올해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뭐 저도 올해 뭐 여러분들 덕분에 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혼자 투자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행복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아무쪼록 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주식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 잘 이용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죠. 아무쪼록 뭐 올해 다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자, 이상입니다.